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하계올림픽 TMI에 이어서 역대 동계올림픽 재밌는 사실과 TMI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코로나 확산을 위해 선수들에게 포옹 같은 신체 접촉은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콘돔은 무료로 제공한다 합니다. 소치올림픽 콘돔은 푸딘, 그리고 역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까지 다 합쳐서 가장 운 좋게 금메달을 딴 선수는 스티븐 브래드버리입니다. 호주 국적의 이 남성은 94년 동계올림픽에서 호주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메달을 안겨준 선수이기도 한데 정작 개인전에선 다른 선수 진로 방해로 실격,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도 전 종목 예선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2000년엔 목뼈 골절로 선수 생활에 위기가 오며 그렇다 할 성적도 못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선수 인생 마지막을 건 2002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예선 첫 경기는 쉬운 조에 걸려 잘 통과했지만 준중 결승전에선 당시 최고의 폼을 자랑하던 안토노노와 마크 가뇽에게 뒤처져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2위로 들어온 가뇽 선수가 일본 선수와 치열한 2위 싸움 도중 어깨를 미는 반칙으로 실격하게 되고 꼴찌로 달리고 있던 브래드버리는 일본 선수가 가뇽에게 밀려 코스아웃 되는 바람에 3위로 들어왔어도 얘는 실격, 얘는 코스아웃이라 어부지리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맞붙게 된 전대회 금메달 김동성, 전대회 은메달 리자준, 일본 노장 사토루, 캐나다의 투르코는 브래드버리에게 굉장히 벅찬 상대였기에 당연히 탈락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동성이 발을 헛디뎌 혼자 넘어지고 결승점을 불과 몇 미터 앞둔 상황에 투르코가 넘어지는 바람에 리자준도 함께 넘어지며 꼴찌였던 브래드버리가 2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1위로 꼴이 난 사토루가 실격해서 브래드버리가 1위로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승, 안현수, 안토노노, 어드밴티지로 올라온 리자준, 투르코와 맞붙게 되었고 브래드버리는 이때 자신이 당연히 기량이 밀리는 걸 알고 결승까지 올랐으면 됐지, 동메달만 따자 라는 생각으로 초반부터 몸싸움을 피하고 꼴찌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승점 앞에서 4명 모두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꼴찌로 달리고 있던 브래드버리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래드버리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럭키가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하신 덕분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피겨스케이팅과 최고의 인기 종목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는 신기하게도 하계올림픽에 개최됐던 종목입니다. 피겨는 무려 1908년 런던 하계올림픽, 아이스하키는 1920년 안트베르펜 하계올림픽 당시 여름에 스케이트를 탔고 이후엔 제1회 동계올림픽인 1924년 샤모니 올림픽에서부터 동계올림픽에 편입되었습니다. 1936년 가르미 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 당시에 독일이 나치였을 때라 올림픽을 나치 선전이란 정치적 목적으로 썼던 히틀러는 성공적인 개최와 독일의 성적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결과는 지금까지도 동계올림픽 원탑 노르웨이에게 비비지도 못했습니다. 재밌는 건 송기정 선수처럼 일본 대표로 출전한 조선인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김정현, 장우식, 이성덕 선수였는데 이성덕 선수가 그 유명한 시라소니의 친형이었다 합니다. 아마도 이 선수들은 메달을 따지 못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네요. 1940년 올림픽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개최지를 변경해야 했고 기존 개최지가 2번에 걸쳐 변경됐지만 나치에 의해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예 취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출전한 올림픽은 하계올림픽이 아닌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비록 당시엔 정부 수립 이전이었지만 처음으로 태극기와 함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는 1960년 미국 스쿼밸리 올림픽 전까지 야외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동계올림픽 최초 메달리스트는 11번째 참가만인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 탄생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서 김윤만 선수가 1위와 불과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냈고 김기훈 선수가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빙상 강국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하계 동계올림픽이 최초로 분리되어 2년 만에 개최된 1994년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에서 김윤미 선수가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만 13세 85일이란 나이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는 무려 중1 겨울방학 때 올림픽 챔피언이 된 것으로 역대 동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 합니다. 릴레한메르 올림픽에서 미국 여자 피겨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여자 싱글엔 낸시 캐리건과 토냐 하딩이란 두 쌍두마차가 존재했는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낸시 캐리건이 토냐 하딩의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둔기로 무릎을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적이 눈에 뻔히 보이는 범죄를 사주한 건 토냐 하딩의 남편으로 밝혀져 피겨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났지만 다행히
낸시 캐리건의 부상이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발전엔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연맹이 자체 규정을 활용하여 그녀를 국가대표로 선발해갔고 국민 전체의 응원 버프를 받은 낸시 캐리건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아예 메달권에 들지도 못한 토냐 하딩은 제대로 연명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FBI가 남편을 조져서 추궁하여 습격 사건 후 토냐 하딩이 전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는데 토냐 하딩은 자신의 스폰서였던 나이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집행유예만 받고 모든 선수 자격을 박탈 제명당하여 피겨계를 떠났습니다. 피겨라는 종목은 선수들의 점수에 심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선수 생활 내내 그런 판정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심판들에게 빅엿을 날려버린 선수가 존재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흑인 여자 피겨 선수, 주니어 시절부터 유럽을 평정하던 탑클래스 선수, 흑인들에게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피겨에서 엄청난 스타였던 선수 수리아 보날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첫 올림픽 출전이었던 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 최초로 무려 4바퀴를 회전하는 기술을 성공시켜서 월등한 기술 점수를 받았는데 심판들의 예술 점수 장난질에 5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당연히 당시 이 사건은 엄청난 논란이 됐고 인종차별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이었는데 나가노 올림픽을 바로 앞둔 세계 선수권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펼쳤지만 개최지였던 일본 선수에게 1위를 빼앗기자 목에 걸어준 은메달을 그대로 벗어던졌습니다. 그렇게 25세 나이로 참가하게 된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 다시 한번 인종차별성 점수를 받게 된다면 올림픽이고 뭐고 박살내겠다는 마인드로 임한 그녀는 또다시 쇼트에서 터무니없는 예술 점수로 3위에 머무르자 전 세계를 향해 프리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벤트를 선사합니다. 백플립. 부상 위험이 커서 76년부터 금지된 기술을 무려 3개가 지켜보고 있는 올림픽에서 심판들에게 빅엿을 날리듯 시원하게 시전해버렸습니다. 이는 남자 선수도 어려울 정도의 기술이고 역대 여자 선수는 했던 사례가 없었던 건데 결과는 뭐 엄청난 감점으로 최종 10위. 하지만 보날리는 전혀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한 표정으로 나의 마지막 경기는 심판들이 아닌 나를 응원해준 관중들을 위한 무대를 펼치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가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었는데 98년 당시 무려 30조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개회식은 거의 전국 최저급도 안되는 괴랄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까이고 있고 이 때문에 나가노는 19년 동안 빚에 허덕이는 신세로 몰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열린 2002 솔트레이크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싫어하게 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놈 안토노노 때문에요. 쇼트트랙 1500m 결승. 안토노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김동성이 금메달을 빼앗기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노래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반미 감정은 엄청났는데 4개월 후 치러진 2002 한일 월드컵 미국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집어넣고 오노 세레머니를 하며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성적 5위로 성적을 마무리한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퀴녀나와 아사다마오 희대의 라이벌전이 펼쳐졌는데 이날 아사다마오는 이전 세계대회 50점대 저조한 성적을 깨고 기술 점수 41.5, 예술 점수 32.28, 감점 0으로 73.78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다마오의 코치였던 타라소바가 바로 다음 차례였던 김연아 앞에서 일부러 오버액션을 하며 멘탈 흔들기 수법을 시전합니다. 저 표독스러운 타라소바의 웃음을 보라. 가소롭군 푹. 김연아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푸틴의 공식석상 최초 영어 연설문 호소로 개최권을 따낸 2014 소치올림픽은 역대급 거금을 개막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5, 6기가 다 펼쳐지지 않고 4, 6기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소치올림픽 당시 선수들에게 조직적으로 약물을 복용시켰는데 평창올림픽 개최 전 IOC는 러시아가 국가주도 도핑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것에 대한 징계로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켜버렸고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푸틴 형이 홍차 안 준 게 어디고.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소트니코바에게 이겼습니다. 소치올림픽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브래드버리가 생각나는 경기였습니다. 2016년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루지 선수 프리셰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귀화한 걸 후회했다 합니다. 이유는 프리셰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 8월이었던 것 때문인데 이게 내가 앞으로 살게 될 나라 한국인가? 난 동계올림픽 선수인데. 하지만 날이 점점 추워지자 입을 싹 닫고 이런 추위는 독일에서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라며 군침이 얼어버렸다는 후문입니다. 평창올림픽 진짜 개싸볼타임 레전드는 북한의 정관범 선수입니다. 북한, 일본, 대한민국, 미국 일단 조편성
편성 자체가 수상하죠. 무조건 이놈이 한 명을 보내는 그림인데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북한 선수가 넘어지면서 혼자 뒤질 순 없다며 일본 선수 다리를 붙잡았고 재경기에서도 일본 선수와 몸싸움 도중 넘어지면서 쇼트트랙에서 무려 태클을 시전했습니다. 야, 너네 그래도 일본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 왔던 북한 응원단은 갑작스러운 수령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땐 북한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ICBM급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김정은 코스프레 남은 트럼프 분장남과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웃음을 터뜨리는 응원 단원들이 몇몇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평창올림픽은 원래대로라면 하계 동계올림픽 역사상 개회를 선언하는 대통령과 폐회를 선언하는 대통령이 다른 올림픽이 될 뻔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폐회식을 다했습니다. 여담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이명박 대통령도 개회식에 참석했고 88올림픽을 유치한 전두환 대통령은 친구 노태우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라 집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노르웨이 대표팀은 달걀 1,500개를 주문하려다 번역 오르로 15,000개를 주문하여 달걀 파티를 할 뻔했다 합니다. 다행히 마트 측과 합의를 봐서 4,200개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3000m 여자 계주 준결승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은 넘어지고도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평창 개막 당시 상체 탈의하고 나왔던 통과 형님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며칠 전 통과 화산 폭발로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창 폐회식에서 공연했던 DJ 마틴 게릭스는 올림픽에서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본인이 먼저 쫄라서 본인 스태프들 비행기 값이나 체류값 모두 다 직접 부담했고 돈을 조금 받긴 했지만 이분 1시간 몸값이 6억이라 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자기 색깔이 가장 확실한 두 나라는 네덜란드와 한국입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메달 130개 중 121개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만 따냈고 한국은 금메달 31개 중 24개를 쇼트트랙에서만 따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올림픽 최고의 아웃풋은 한국의 찜질방 애기입니다.